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정말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가뭄이 워낙 심했던 터라 해갈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업 용수는 물론 생활 용수까지 부족한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규선 경기도 연천군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가뭄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운항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 선사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건데요. 그동안 배편이 워낙 적다 보니까 2, 3일씩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해 오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운임은 정부와 시가 부담해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Do I Do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전국적으로 제법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가뭄에 메말라 있던 지역 해갈에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150mm는 더 내려야 급한 가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도시 쪽은 아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벗어나면은 심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뭄 피해 지역의 40%가 경기 지역일 정도로 경기도도 가뭄이 심각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규선 경기도 연천군수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오늘 비 와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잘 왔습니다. 예, 일단 연천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 뭐 군수님도 혹시 연천에서 군복무하셨나요? 그렇죠. 그 부근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연천에 대해서 일단 가뭄 얘기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저희 연천군은 사실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경기도 최북단에 있으면서 이제 휴전선에 접하고 있고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예.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주와 접하고 있고 또 동두천하고도 바로 접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예. 특히 임진강과 한탄강이 이제 흐르면서 여러 가지 공기도 굉장히 맑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좋습니다. 예. 정말 옥토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인삼, 율무 또 오이라든지 고추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가격을 굉장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예. 것인데 굉장히 좀 알려져 있지 않았던 특히 저희 연천은 이제 3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주먹도끼를 만들었을 수 있었던 그런 문명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아, 구석기 유적도 그렇죠. 많군요. 저희 연천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문명을 깨우치고 살았던 조상님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있고 예. 또 용암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내륙에서는 저희 한탄강, 임진강에만 있는 주상절리가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작은 미국의 그랜드 캐넌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절경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역사적으로는 신라 마지막과 경순왕릉이 저희 연천에 있고 또 고려 태조 왕건을 비롯한 고려 왕들을 모시는 숭의전이라는 곳이 있고 또 삼국시대의 성이 저희 연천에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와 유적 그리고 주상절리를 비롯한
절경 어느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좋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예.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접경 지역 또 군사시설이 많은 곳으로 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근래에 도로망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전철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연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찾아와 주셔서 많이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 기업 유치 또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인심이 풍부하고 예. 정이 많은 순박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와보시면 아마 옛날에 우리가 살던 모습이 아닌가 해서 아마 굉장히 정감을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네, 서울에서 가시면 서울 중심부에서 와도 1시간 30분 이내면 충분히 다 오실 수 있는 예. 그래서 하루 코스로 오실 수도 있고 또 1박 2일 정도 잡고 오시면 저희 아주 정말 그 많은 관광지 또 예. 절경을 충분히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김규성 군수님 명함을 아까 받았는데 뒷면을 보니까 남토 북수 연천군수 인증 이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이제 임진강과 한탄강이 바로 북한에서 발원되는 강인데 저희 북한과 저희가 지금 접경하고 있잖아요. 바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이 임진강과 한탄강이 도달하는 곳이 저희 연천군입니다. 그래서 가장 1급수를 먹고 있는 곳이 저희 연천이기도 한데요. 예. 이렇게 맑은 물과 북쪽의 맑은 물과 남쪽의 옥토에서 생산된 저희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 뚱딴지 같이 농산물 왜 여쭤봤냐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가뭄 때문에 이런 남토 북수 연천군이 인증하고 있는 이 농산물이 참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좀 해갈에는 도움이 안 됐나요? 아주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어저께부터 내린 비가 저희 현재 아침 7시까지 18mm 정도 왔는데 더 중요한 건 올해 총 지난 6월 5일까지 저희가 비온 양을 보니까 109mm가 왔습니다. 예. 그럼 작년 이맘때가 약 320mm 정도가 왔는데 그것도 작년에 320mm는 예년에 비하면은 44%밖에 안 되는 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9mm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에 강수량의 약 20% 조금 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뿐 아니라 우리 전국이 아마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이 지금 애타하시고 농작물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라도 연천군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가뭄 문제라든 것이 이번에 한 번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심한 경우인가요? 예, 올해는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2016년, 15년, 14년에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희 연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개의 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드문데 저희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갖고서 물 걱정을 절대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륙에서는 지금 1급수를 먹고 있는 곳이 저희 연천군이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 한 5, 6년 전서부터 가뭄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아마 기상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물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아마 향후 4, 5년 후에는 아마 이 물이 없어서 우선 먹는 그 식수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이 강을 2개씩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 물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킬 거다.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들도 또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이 있을 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가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천 같은 경우 작년에도 가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봐서 작년 겨울서부터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물을 보관할 수, 가둬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논물도 최대한 우리가 봄에 모내기 전까지 좀 가두자. 또 강의 물질, 하천의 물을 보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어서 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댐이나 보를 만든다고 하면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도 보존을 해야 됩니다만 환경보호도 중요합니다만 환경보호를 같이 하면서 이 물을 가두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댐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정부가 설치해야 되고 지금은 관정도 관정을 지금 가무니까 이 관정에 대한 예산을 좀 내려보내주는데 이 하천이나 이 강에 물이 없으면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도로나 모든 것이 아스팔트나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지하수 공간에 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묻어서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 같은 경우도 이제 댐을 지금 한담강 댐하고 군남 홍수조절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홍수조절용 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겨울부터 그 익년도 6월까지는 이 물을 좀 저장했다가 농사라든지 하천이 또 건천화되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하천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을 좀 내려보내고 홍수철인 6, 7월 달에는 물을 좀 빼는 그래서 홍수에 대비하는 이러한 좀 쪽으로 해서 물을 어느 정도 농업용수라든지 하천의 건천화를 막는 이런 생태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을 좀 가둘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정부에서 좀 새로운 이 홍수조절댐에 대한 대책이 좀 새롭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탄강댐하고 군남댐이 홍수조절용인데 가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도움이 보네요.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탄강댐 같은 경우 정말 아까운 게 약 2억 7천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남 홍수조절댐은 약 7천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곳에 물을 한 3분의 1씩만 저장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연천군에 저수지가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아시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저수지의 물량이 없습니다. 18% 뭐 10%대까지 떨어진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 저수지들을 봄 되기 전에 겨울서부터 임진강 한탄강 물을 펌핑해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모내기를 끝내고도 지금 저희 백학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량이 약 58% 정도까지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수지에 물이 모이던 거에서 강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갖다가 공급해서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강에 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댐의 물을 아까 말씀드린 저장했다가 6월까지만 쓰고 그리고 이제 홍수철에는 빼서 이제 또 홍수 조절용으로 쓰고 이러면 저희 연천 같은 경우는 물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뭐 농민들이 깊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한 농업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 댐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져놓고 물이 없어서 지금 임진강과 한탄강이 걸어서 건너갈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비효율적인 물 정책 아니냐 하는 농민들이 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물은 타들어가고 모에 심은 모는 타들어가서 전부 누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면 속상하시죠.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가 안 오고 건천화가 되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비가 안 온다면 아마 저희도 점점 정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식수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연천군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거
제인 폭포 사진을 뽑아왔어요. 보시면 왼쪽의 사진은 굉장히 폭포 일반적인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폭포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이게 폭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연천군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보호를 설치한다든지 또 자그마한 하천에 물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설치라든지 또 관정을 설치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를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진강이랑 한탄강에 댐도 있고 또 보호를 좀 만들려고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 농민들 또 환경단체 이 또 물 관리하시는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 해서 정말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을 관리해서 농업이라든지 또 하천의 건천화를 막는 그래서 건천화가 되니까 고기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천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빨리 정부에서 좀 마련되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주면 저희 지방정부에서 그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에서 해서 이 가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오늘 뭐 연천군 홍보도 해 주셨고 가뭄 심각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30초 정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희 연천은 정말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각광받지 못하던 지역입니다만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또 저희 연천의 모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산업, 관광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수도권 시민들께서 우리 연천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구석기 유적지도 좀 같이 자랑해 주시고 주상절리를 비롯한 각종 관광 자원도 많이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있는 연천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선 경기도 연천 군수였습니다. 네, 블루의 기프트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It's funny how it starts, just how it all begins. You get your sights on dreams, and 1,000 different things. You were on for yourself, you're chasing.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시부터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렇게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른바 슈퍼 수율이라고 부르죠. 조금 전에 3명 모두 국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를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잘 대응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청문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뭐 별다른 얘기 없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또 자세하게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원호 운영총괄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특별시에서 11개 한강공원 질서 확립 5대 특별대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서울시에서는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대표 관광 여가 명소인 한강공원에 연간 약 7천만 명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 11개 한강공원의 질서 유지와 쓰레기, 교통 혼잡, 주차난 등 시민 불편 사항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강공원 5대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강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오가시지만 그래도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교통이라든지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궁금한데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 주말이나 여름철 극성수기에는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주차장 주차 시스템이 이달부터 아주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가운데서 최초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요금을 미리 정산하고 전용 출구를 통해 출차할 수 있는 사전 요금 정산 시스템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예. 또한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인 경우에는 내달부터 무인 정산기 2대를 추가 설치해서 잠수견 남단 쪽에 출차로 1개 차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차량 출차를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주차 때문에 오가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좀 나아질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요즘에 한강에서 음식 시켜 먹는 분들 참 많은데 저도 지난주인가요? 그 여의나루역을 지나가는데 그 한쪽 차선이 완전히 그 배달 시켜 먹는 분들 나와 계시고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위험하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불편 해소 대책도 있습니까? 네. 그곳이 이게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배달 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차가 무단으로 그 주정차를 하는 통에 거기에 극심한 교통 혼잡 구역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달부터 주말이나 대형 행사 기간이 있는 중에는 버스 정류소를 현재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것인데 지금 마포대교 방향으로 한 120m 정도를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 이전한 버스 정류소가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m 전방에 횡단보도를 신설해서 주민들 불편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 피자나 치킨 등을 배달하는 배달원하고 고객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그 배달존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그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것을 마포 주차장 입구 쪽에 이전 설치하고 또 여의도 그 물빛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하나 추가 설치하고 그래서 종전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쪽에 집중 배치해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배달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청결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강공원의 청결 관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인데요. 예. 지난달 여의도를 시작으로 해서 6월 중에 반포, 뚝섬 한강공원까지 야간 시간대엔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청소 인력을 한 8명 정도 추가 배치하고요. 한강 몽땅 축제기가 열리는 7, 8월 중에는 청소 인력 31명을 또 추가로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질서 행위 단속이라든지 안전관리, 캠페인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네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이 문제인데요. 예. 6월 말까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색강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현재는 수변 쪽에 집중되어 있는 자전거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텐데요. 기존 여의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대여 등 레저를 즐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11개 한강공원 내 차선 설치 보행로 가운데 올해는 한 8.1km 정도에 해당하는 도로에 그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전후나 급커브, 급경사 지역 등에는 자전거가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또 태양광 표지판 35개소 등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예.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자전거 종합 안전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보다 안전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의 나원호 과장이었습니다. The Supremes의 Where Did Our Love Go 띄워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둘레길 하면은 제주도라든지 지리산 이런 관광 명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도시 근교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이 많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기도는 여러 지자체들이 주민들이 가까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가까이 있으니까 오고 가기 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의왕시의 경우에 시내에 있는 모락산에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산에 있는 오솔길을 정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게 했는데요. 쉼터나 운동시설도 설치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했습니다. 또 이곳 근처에 있는 발화산에는 산림욕장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26km나 되는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숲 해설가가 배치돼서 원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해설도 해주고요. 또 화성시 향남면 상산리의 숲에는 산림청과 화성시가 함께 만든 산책로가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예. 이곳은 구규림이라서 산림이 울창하고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서 건강과 휴식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용인시가 올해 말까지 기흥 호수 부근에 둘레길을 만들 예정이고 또 군포시도 야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번 주말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 서해안에서도 꼬막 조개를 양식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꼬막은 남해안에서도 주로 양식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도의 서해 바닷가에서 꼬막을 양식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전남 여수에서 채취한 어린 새꼬막을 화성과 안산의 갯벌 3곳에 살포해서 양식을 했는데요. 생존율과 성장 속도가 남해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에 따라 경제성 연구를 마무리한 뒤에 내년 말에 새꼬막 양식 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할 예정인데요. 예. 경기도 서해안 갯벌의 새꼬막 양식 가능 면적은 300헥타르로 연간 2,000톤 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측은 새꼬막의 경우에 그동안 서해 갯벌에서 주로 생산하던 바지락 조개에 비해서 가격이 2배나 높고 또 양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서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민들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꼬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이 많아지니까 또 서해안 가서 또 접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토종 식물을 잠식하는 이른바 생태 교란 식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연구가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데 성공한 생태계 교란 식물은 개망초와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예. 개망초는 이맘때쯤에 들국화 비슷한 모양의 하얀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워낙 빠르게 퍼져서 빨리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밭농사를 망칠 정도로 피해를 입힙니다. 또 단풍잎 돼지풀은 여름철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해로운 식물입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들 식물에
피부 노화와 고혈압 등을 억제하는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요. 예. 이들 식물의 그 폴리페놀 성분은 그 블루베리보다 그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연구소 측이 이 성분을 추출해서 피부에 특히 좋은 그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현재 특허 출원을 마치고 중국, 일본 등 10개 나라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예. 골칫거리던 그 생태계 교란 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의약품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비가 와서 반갑긴 합니다만은 더 왔으면 좋겠네요. 조나 왕의 목소리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